여러분은 노년기에는 무조건 날씬해야 건강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고, 각종 건강 정보에서도 늘 체중 감량을 강조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의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란이자 시니어 건강의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직 의사들이 노년기에는 적당히 살집 있는 비만이 오히려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지금 공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시니어들의 근육 보존을 위한 운동 루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큰 질병에서 회복 중인 시니어라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여러분의 생존율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너무 마른 것이 아닌 적절한 수준의 체중과 비축된 힘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비만이 어떻게 건강에 좋을 수가 있단 말인가? 혹시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외모지상주의나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수많은 임상 연구와 현직 의사들의 경험이 증명하는 노인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년기 황금 체중의 비밀을 의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왜 수술 후 합병증과 사망률을 낮추는 비밀의 숫자가 따로 있는지, 그 비밀의 핵심인 근육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시니어 여러분이 수술대에 오를 때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어르신이 수술받고 나서 회복이 더뎌서 고생이 많으시다, 혹은 수술은 잘 됐는데 다른 합병증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이라는 행위는 우리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대사적 부담을 줍니다.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과정에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 즉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자원이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육량도 풍부하고 영양 상태도 비교적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 세대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합니다. 흔히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죠. 이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힘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가장 큰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창고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회복에 필요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상처는 더디게 아물고 면역세포를 만들 힘이 없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폐렴, 요로 감염, 수술 부위 감염 등 각종 합병증의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수술도 시니어에게는 목숨을 건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몸 상태, 특히 비축된 에너지와 자원의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비축량이 바로 여러분의 생존율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노년기에는 너무 마르면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체중 노인의 위험성입니다. 흔히 마른 것이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노년기에는 이 인식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자료들을 보면 체질량 지수가 너무 낮은 저체중 노인 그룹에서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끔찍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체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날씬한 몸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저체중은 대부분 체내 지방과 근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지방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근육의 부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은 생명을 지키는 단백질 비축 창고입니다. 근육이 부족한 저체중 노인은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과 에너지 자원을 끌어쓸 곳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달릴 수 없죠. 또한 면역세포의 주성분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수술이라는 큰 공격을 받은 후 우리 몸은 방어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작은 감염에도 치명적인 합병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깐,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합니다. 또 다른 영상을 만들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의학 연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노인에게 살이 적당히 붙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이나 질병 같은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에너지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날씬함이 미덕인 젊은 층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체중이 무조건 많이 나가면 좋은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고도비만은 심장병, 당뇨병, 호흡기 질환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여 수술 전부터 건강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자 핵심 결론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에서 보고되는 비만 역설입니다. 비만 역설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비만이 건강에 해롭지만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 특히 수술 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체중 범주에 속하는 분들이 정상, 체중인 분들보다 생존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살을 빼야 한다고 배웠는데 오히려 살이 적당히 있는 것이 좋다니 말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의 주인공이었던 비축된 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체중인 노인은 저체중 노인과 달리 수술 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소모와 스트레스에 맞설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지방과 근육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분이 위기 상황에서 연료 탱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입니다. 마치 비상 상황을 대비해 창고에 쌀과 생필품을 넉넉히 비축해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조금 넉넉한 모습일 수 있지만 태풍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그 비축량이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노년기 수술은 우리 몸에 닥치는 재난과 같습니다. 따라서 시니어 여러분에게 있어 황금 체중은 젊은이들의 미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황금 체중의 비밀의 숫자는 바로 BMI 25 근처, 즉 과체중의 시작점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갑옷과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살을 찌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체중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체지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핵심 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근육량과 영양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이 많은 노인이 지방만 많은 노인보다 수술 후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첫째,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저장고입니다. 수술 후 몸이 손상되면 이 근육에서 아미노산을 분해하여 상처, 회복과 새로운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합니다.
일종의 즉시 사용 가능한 비상식량입니다. 둘째, 호흡기 합병증 예방에 핵심적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폐활량이 좋고 호흡을 돕는 근육도 강하기 때문에 수술 후 폐렴 같은 치명적인 호흡기 합병증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결국 적당히 살이 찐 상태라는 것은 살이 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양과 근육이 균형을 이룬 건강한 비축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방만 많은 비만은 만성염증을 유발하여 오히려 해롭지만 적절한 근육과 지방이 함께 있는 상태는 회복력과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조합이 됩니다. 따라서 시니어 건강관리의 초점은 체중 감량이 아니라 적정 체중과 근육 보존에 맞춰져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날씬함이 아니라 회복력을 위한 적절한 비축 상태가 바로 장수와 건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노년기 건강의 새로운 시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 마른 것이 좋다는 오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년기 수술과 질병에 맞설 수 있는 적절한 비축 상태, 즉 근육과 영양이 풍부한 황금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학적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건강한 비축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을 몇 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등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어떤 영양제보다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들기 등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무섭게 사라집니다. 체중 감량보다는 근육을 보존해야 하는데 체중을 줄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체중에서 근육량을 늘리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건강관리 목표는 날씬한 몸매가 아니라 위기에 강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적절히 살이 붙어 있고 근육이 튼튼하며 영양 상태가 균형 잡힌 몸이 바로 생존율을 높이는 노년의 건강한 청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건강한 청춘 채널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건강한 청춘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에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고 힘든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하루 10분 투자 노년기 근육 보존을 위한 3가지 황금 운동만 꾸준히 따라해 보세요. 수술 후 회복력은 물론이고 일상 활력까지 확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하체 근육의 왕의자 스쿼트. 가장 중요한 근육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 있어 하체만 단련해도 온몸의 모든 활력이 살아납니다. 1.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 앞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섭니다.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2. 마치 의자에 앉으려는 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의자에 닿을 듯 말 듯까지만 내려갔다가 바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허벅지에 힘을 주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3. 호흡은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4. 한 번에 10회씩 총 3세트를 목표로 합니다. 처음에는 횟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면역력의 버팀목 벽 짚고 푸시업, 팔, 어깨, 가슴 근육은 상체 힘과 호흡기 근육에 필수적입니다. 1. 벽 앞에 팔을 쭉 뻗을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섭니다. 손바닥을 벽에 대고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줍니다. 2.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몸을 벽 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이때 몸이 일직선을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을 줍니다. 3. 가슴이 벽에 가까워졌다면 다시 벽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팔을 쭉 펴서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4. 15회씩 총 3세트를 목표로 합니다. 벽에 가까이 서면 쉬워지고 멀리 서면 난이도가 올라가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세요. 셋째, 단백질 저장고 확보 발뒤꿈치 들기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과 매우 밀접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혈전 위험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가볍게 잡고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발은 가지런히 모읍니다. 2.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때 종아리가 꽉 조여지는 느낌을 줍니다. 3. 가장 높이 올린 상태에서 1초 정도 정지했다가 다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땅에 내려놓습니다. 4. 20회씩 3세트를 목표로 합니다. 이 운동은 설거지를 할 때나 TV를 볼 때도 틈틈이 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의 근육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이 세 가지 운동이야말로 노년기 건강과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건강한 청춘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